병신을 보겠습니다. 병신 일주를 보면 자, 병화가 있고 신금이 있죠. 신금은 양의 금이죠. 그 다음에 병은 양의 화고 화극금. 그래서 음양이 같기 때문에 보다 편제가 되는 거죠. 편제. 자, 신 속에는 신지장간에는 신, 무, 임, 경 이렇게 있죠. 신은 간목에 있어서 병화에 있어서 식신이고요. 임수는 편관이 되고요. 경금은 편제가 되죠. 그래서 식재관 구조가 되죠. 식재관. 자, 나의 입장에서는 뭐죠? 내가 누군가를 생해주는 게 식신이죠. 그 다음에 내가 극을 해야죠. 또 관은 나를 극하러 오죠. 내 입장에서는 내 힘을 빼고 내가 또 누군가를 제압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 오면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내가 힘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병신일주는 기본적으로 내가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구조라서 어떻게 된다? 내가 힘을 많이 써버릴 수 있는 구조. 그래서 내가 신약해질 수 있는 사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원래 병화는 강하죠. 그렇지만 이런 힘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신약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물론 일주론이 각각이 하나씩 이론이 되겠지만 자, 우리가 처음에 병인을 했었죠. 그 다음에 병술 했고 그 다음에 병자를 했죠. 오늘은 이제 바꿨죠. 병자 먼저 하고 병술하고 그 다음에 병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병오를 남았고 그 다음에 병진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반복된 이야기지만 각각 별도의 일주론이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 대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니까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지지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병은 이건 천간에 썼겠죠. 병은 뭐다? 왈, 병이 일, 태양이죠. 태양. 태양은 저 하늘 높이 떠 있어서 만물을 키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양 중에 가장 강한 양이다. 그리고 높이 떠 있다 보니까 자존심, 이상, 명예, 예의, 언변이 달변하고 다만 뭐다? 뒷마무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신은 뭐냐면 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신금은 뭐죠? 신유술, 가을부터 시작이 돼서 뭐가 이제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을 써서 만물을 죽인다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숙살직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은 기지개를 펴듯이 물리치고 해친다는 의미가 있다. 즉 기운이 만물의 기운을 수렴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렴한다 의미가 있어요. 병은 뭐예요?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확장. 그래서 이 병신은 병은 확장하고 신금은 수렴하고 그래서 벌리는 것과 마무리하는 것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는 이제 화하다 보니까 이제 팽창하는 거고 신금은 이제 금의 기운이다 보니까 가을의 기운으로서 수학의 계절, 수렴하는 계절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이 펼친다는 신의 의미가 있다. 그것도 이게 이제 보시고 양의 기운이 굴하고 음의 기운이 이제 펼쳐진다 그런 의미로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삼음이 양기를 굴복시켜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거지. 어찌됐든 뭐다? 신금은 뭐다? 뭔가를 응축시켜서 뭐다?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응축되고 겉이 단단해진다. 그렇죠? 입추 쳐서 되고. 자, 신은 또 뭐다? 우리가 말하면 도회지요, 도회지. 도회지죠? 도회지는 뭐가 있어요? 굉장히 번화가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다? 이거는 화려하다. 화려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도회지는 화려하다. 그 어떤 문명의 그러한 문명이 있는 그러한 땅도 되겠죠. 어쨌든 이 도회지다. 그래서 태양과 도회지다. 병신 일주는 이 병은 태양이고 신금은 도회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즉 도시를 의미하는 거죠. 도시. 그래서 도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화려하고 멋스럽고 호탕하지만 이 신금은 이제 우리 옛날 당사주에 의하면 이 신금 오원숭이는
청고성이래요. 그래서 외롭다 그렇죠. 외롭다. 그래서 이 외롭기 때문에 고독한 모습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밖으로는 화사한데 이 태양과 도시가 결합되다 보니까 화려한데 이 이면에는 외로움을 떠안고 있다. 우리 현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밖에는 화려하고 하지만 뒷면에는 외로움을 안고 있는 게 뭐다? 병신일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명, 바깥은 밝으나 내허, 안쪽은 허전함이 있는 모습이 병신일주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성향을 보면요. 자, 기본 성향을 보면 자, 우리가 병신에서 신은 우리가 가을로 맞으면 신유술이에요. 뭐죠? 가을이에요. 가을. 하루 중에 시간을 보면 신시, 유시, 술시 보면 뭐죠? 해가 지는 오후에 서산에 해가 지는 그때예요. 그래서 서쪽의 태양의 모습이다. 해가 지는 그때의 서쪽의 태양의 모습이다. 석양에 노을이 지는 모습이고 불이 새를 녹여서 기물을 만든다. 자, 이거는 쇠니까요. 불로써 녹여서 뭔가 기물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제 동물로 말하면 이 신은 뭐죠? 원숭이죠. 원숭이가 어떻게 해요? 태양 밑에서 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원숭이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 나오죠. 원숭이가 굉장히 지혜롭고 그다음에 재주도 많고 재주도 잘 피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마 그 사주 명리학 이야기에 보면 이 천재 스타일이 천재의 얼굴형이 원숭이의 얼굴형이다. 이 이야기도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그래서 이 천재의 얼굴 관상 스타일이 원숭이 얼굴형을 띠고 있다. 그래서 박도사 그런 분들 이야기 때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태양 아래에 원숭이가 놀고 있는 모습이다. 오후에 일상, 태양빛이 비치는 거죠. 꿈을 현실화시키려고 직감적으로 현실을 짓게 되고 매사 고집스럽다. 자, 병신일주는 병화다 보니까 뭐다? 성격이 호탕하다. 자숙할 줄도 알고 사리 분별이 좋다. 성품이 원만하고 융통성이 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어울리겠죠. 병신은 음양오행상으로 병은 화하고 신은 금에 해당된다. 그래서 병신은 정열적인 불꽃인 병화와 만물을 여물게 하는 신금이 서로 만났다. 그래서 이 병화는 팽창, 폭발, 신금은 수렴, 여물게 한다. 그러니까 발전과 결실이 같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색적이면서도 주변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괴로운 일을 견뎌내기 어려워하고 신경적인 부분을 갖는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쪽은 팽창하고 한쪽은 수렴하고 하니까 성격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성격은 불같으나 뒤끝이 있다 없다? 없다. 뒤끝 없다. 화일관들은 뒤끝이 없다. 예의 바르고 잘 어울리고 크게 나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예의가 있고 영웅심도 있고 자기를 뽐내며 과신한다. 이 부분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하는 것은 병화의 기본적인 특징들이죠. 병신일주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자, 재주가 많기 때문에 일주만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사주 글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일주는 자 병신 이렇게 있고 6글자 같은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지에 역마 글자가 많으면 뭐죠? 역마가 많으면 이제 인신사해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사생지 인신사해 인신사해가 많으면 변동이 많겠죠. 그래서 글자 수가 많으면 좋지 않고 수재라든가 화재의 위험이 존재한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글재주 좋고 지혜롭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발상을 한다. 총명한 편이다. 특히 사주에 인신사술, 이제 해 말고도 이 술이 있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 일제에 신금이 놓여 있으니 그 능력과 그릇이 훌륭하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고 활동적이고 사교성이 높아서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다음 역마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운명에서 움직이고 활동성이 강하다 그 말이죠. 움직이고
활동성이 따르는 일이 많으면 자신 또는 배우자가 그러한 직업을 갖거나 환경에서 살아가게 된다. 자, 성취욕 강하죠? 신앙심이 깊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예의가 바르고 자상함이 인정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신앙심이 깊고 뭐 이제 근데 이제 뭐 병술일주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병신일주가 신앙심이 깊고 요거는 좀 봐야 되겠죠. 머리 회전 빠르고 예의가 있고 자상하고 인정있다. 호화롭고 화려한 거, 그 다음에 미식을 즐긴다. 맛이 까다롭다. 그 말이죠. 화려하고 내면보다는 외면을 중요시하고 마음에 허무함을 많이 느끼고 역마의 기운으로 큰 고독이 찾아낸다. 그래서 역마는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저녁 때 되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기도 하고 외롭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병신일주는 태양과 신이 대도시라고 그랬죠. 신이 대도시, 도시를 짜니 외견은 화려하고 뽐내기를 좋아해도 돌아서면 오다 신고 외롭단 말이죠. 그래서 서양의 자연을 봐서 서양의 해가 뉘우뉘우질 때 보면 마음이 좀 해양할 때 있죠. 그런 전형적인 외화 내허의 고독명이다. 밖은 화려하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고독하다. 일제병이 육체 또는 정신의 병적 증세가 있음을 암시하는 포태이기 때문에 의기소침하면 더욱 우울한 현상이다. 이건 병은 이게 아니겠어요? 이 병자겠어요? 병. 자, 우리가 병신 병이거든요. 이게 병입니다. 12운성의 포태상으로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일지의 병이 요거 병이 된단 말이겠죠? 육체 또는 정신의 병적 증세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게 병으로 되지만 12시대로 하면 뭐가 되죠? 역마가 됩니다. 자, 12운성 포테로는 병이 되지만 12신산은 역마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녀 멀리 그런 의미가 있죠. 자, 풍류 기질이 많아서 놀기를 좋아하고 돈을 쓸 때는 또 배심 있게 크게 쓸 수도 있어요. 외모는 남자는 남자답게 시원하게 생긴 외모다. 그러나 치장하기도 좋아한다. 여자는 일지신금으로 수려하며 이마가 넓고 인상이 강하다. 여자분들이 이마가 넓으신 분들이 병신일주인가 봐요. 자, 병신일주는 대개 이마가 넓고 상대방에게 시원한 인상을 주는 유형이며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무게가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재능이 넘치고 심성이 착하고 자상하고 인정 많고 수행으로 결점을 보완하면 상류사에 속할 수 있는 팔자다. 좋은 이야기죠. 어쨌든 수행을 통해서 결점을 보완하라는 거죠. 자, 신금의 빼어난 기운과는 달리 병화의 모습은 골골하고 힘이 소진되어 아픈 상태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 이 병신에 신금 속에 뭐가 있어요? 무토, 임수, 경금 있잖아요. 내가 힘을 빼서 무토를 생해줘야 되고 수가 나를 그걸 하면 방어해야 되고 내가 경금을 눌러야 되고 오로지 내 입장에서는 뭐죠? 지지가 힘을 내가 쓰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힘을 빼는 일만 남았죠. 그래서 그 힘이 골골하고 힘이 소진되어서 아픈 상태이다. 이러한 점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화로 발휘하는 것에 대해 부딪히는 한계, 아쉬운 대처 능력과 상황 등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정도 보면 되겠죠. 다 이루어질 것 같았던 일이 도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누군가가 반대하거나 자신이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많은 점처럼 기회가 주지 않거나 등등 그러한 아쉽고 미련이 생기는 양상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사주 안에 또는 운에서 인묘진사운을 만나면 일간의 기운을 한껏 살려주고 복돋아 줄 수 있어서 운명에 유익함이 많이 따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거는 뭐죠? 나를 생해주는 구조가 오면 뭐가 와야 돼요? 자, 인성이 오면 되죠. 인성이 뭐죠? 목이 오겠죠. 목, 그러면 뭐죠? 목이면 간목이나 을목. 지지에서는 인이나 묘가 오면 되겠죠. 인묘진, 이런 게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지에서 저기 뭐가 있죠? 삼합으로 해묘미가 오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오면 목의 기운이 오겠죠. 또 하나는 화의 비견겁제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병정이 오거나 지지에서는 사오가 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인호술 삼합으로 화가 오거나 이런 식으로 화나 기운을 북돋아주는 운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임묘진. 임묘진은 뭐죠? 목이라서 이 목이라서 나를 생해주죠. 사오가 또 지지해서 나에게 근원이 되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에게 힘을 되어주는 운이면 뭐다? 내가 힘을 받아서 제 병신이 주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장 큰 역할은 뭐겠어요? 부를 축축하는 거겠죠. 일간의 기운을 한껏 살려주고 북돋아 줄 수 있어서 운명에 유익함이 많이 따르게 된다. 자, 병신일주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감, 출중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니 그런 만큼 사소한 일에 개의치 않고 크고 넓게 그림을 보도록 해야 된다. 자, 재능이 너무 많아서 한 곳에 집중하거나 안주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연출하기 쉽다. 그러니까 병신일주 특징이 뭐냐면 재주가 많으면 이것저것 다 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어떤 한 분야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성공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다? 재주가 많아도 자기 재주를 아끼고 한 곳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장모님이 사회를 맞을 때 자네는 재주가 너무 많아서 우리 딸이 굶어 죽지 않을까 걱정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 진득하게 하라는 거죠. 스스로를 최고라 뽐내기도 하며 성급함에 지나친 자가 많고 인내력과 끈기가 부족하고 일지영마로 분주다망하여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일지가 뭐다? 영마다. 그 말이죠. 일지가 영마다. 아까 우리가 12운성의 병신은 병이 되지만 이 병은 12신살로만 뭐다? 영마가 된다고 그랬죠. 영마. 그래서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원처라고 그러죠. 원처. 먼 곳에 원처. 먼 곳에서 뭐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얘기 나오죠. 원처학문, 원처 뭐 여기 직업 이런 것들 주말부부 다 이런 말이죠. 자, 직설적인 언행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하니 각별히 주의하라. 단 뒤끝은 없다. 그래도 이 말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 말이죠.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지지의 이 신금 속에 뭐가 있냐면 신무임경이 있죠. 그래서 요건 식신, 요건 평관, 요거는 편제죠. 식신, 평관, 편제의 기운이 자리하고 12운성으로 뭐다? 병에 해당한다. 일지가 병지이니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다. 말 그대로 이 병이잖아요. 아픈 거.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다. 병화가 자자 신금에 병궁이 되어 의지할 곳이 없으니 의당 종제하게 되는데 따라가게 되는데 신궁에는 임수 관살이 암장되어 있고 또한 임수가 장생으로 제가 변하여 살이 되었으니 제살지지다. 요거 밑에서 설명할 겁니다. 자, 식재관 구조예요. 구조는 일에서 돈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구조로 신강하면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 내가 있고요. 내가 열심히 재주를 뽐내요. 그게 뭐다? 아생식. 여기서는 무토였죠. 나는 병화고 그 다음에 재성이죠. 식생재로 재물을 만들어내죠. 생이죠. 생이고 식생재. 그러면은 재물이 뭐가 있었죠? 경금이 있었죠. 경금. 그래서 이거는 뭐다? 재성. 자, 재성이 또 뭐 하게 되면 돈이 많으면 관을 사게 된다고 했죠. 재생관. 관이 뭐가 있었죠? 신무임경. 임수가 있었죠. 임수가. 그래서 신무임경. 그래서 이 식재관 구조가 돼 있으니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명예를 얻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어떻게 돼요? 자, 이쪽에서 나를 도와주는 건 뭐죠? 인성이죠. 인성이 지금 없어요. 자, 내가 비겁도 형제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것도 없어요. 그럼 뭐다? 오로지 믿을 건 내 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강해야만 이런 것들을 다 해낼 수 있어요. 내가 신약하면 이런 거를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물도 없고 관도 없을 수 있죠. 내가 신약하면 뭐예요? 이거는 제다신약사주가 돼버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주에서 인성이라든가 비겁의 운이 와주거나 사주 원국에 이게 있어야 이게 내가 튼튼해서 식재관 구조를 이루어낼 수 있다. 식재관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만들어내보게 병실 하나를 가지고 이걸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암기를 통해서 자, 여기 12운성 12신살은 앞에서 다 했고요. 특별히 이 신살거 이런 것도 전부 앞에서 했으니까 12신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병신은
편제라고 그랬죠. 편제. 그러면서 뭐다? 병신병, 12운성으로 병에 속한다. 그래서 병궁이라고 그래요. 병궁. 자, 지장간 밑에는 신, 무, 임, 경이 있다. 식신, 평관, 편제가 되죠. 자, 그런데 자, 무토는 무토는 신금에게 있어서 뭐다? 같죠. 병화와 무토는 뭐다? 같죠. 화토동법에 의해서. 그러면은 병이 되겠죠. 그래서 병자, 병궁이 되죠. 자, 일지는 궁이라고 하고, 지장간에서 이렇게 갖다 대입하는 것을, 자, 일지가 여기 지금 앉았잖아요. 이 지지 밑에 앉았잖아요. 그 지장간 속에 지지 밑에 뭐가 있다? 지장간 있잖아요. 거기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토는, 병자, 병궁이 됩니다. 자, 임수는 평관이야. 임수는 이 신금 밑에는 뭐가 되냐면 생지가 돼. 장생지가 돼. 그래서 생자, 병궁이 되고요. 편제, 경금은 이 신금 밑에서 뭐죠? 양이죠. 뭐죠? 비견이죠. 비견이 뭐다? 걸록이죠. 그래서 녹자, 병궁. 좌에 앉았긴 하지만 병궁.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부 이 병궁이기 때문에 병궁은 동일해요. 이 병궁은 동일한 겁니다. 다만 이 무토, 임수, 경금이 뭐에 해당되냐? 그랬을 때 병, 생, 녹 해당되니까 병자, 생자, 녹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자, 병은 역마살이죠. 특히 사생지 뭐예요? 인신사해가 있죠. 인신사해, 인신사해. 이게 역마살이죠. 그리고 병은 이게 무토가 병지는 뭐다? 화개살이에요. 아니죠. 이게 묘가 화개살인데 병은 역마살이죠. 역마살. 잘못 썼네요. 역마살. 생은 생지살이고요. 녹은 망신살이에요. 자, 녹만신, 그 다음에 생지살, 그 다음에 대월살. 이렇게 이거 다 연관성 있게 외우시라고 했죠. 자, 이거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살, 망신살, 역마살, 그 다음에 고신, 과수, 공망 보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반복 패턴이에요. 자, 연살, 넌살, 그 다음에 망신살, 역마살, 이거는 뭐냐면 삼합각고예요. 그러면 이 신금, 병신이기 때문에 신과 관련된 삼합은 뭐예요? 신자진, 삼합이죠. 신자진, 수국이죠. 삼합. 자, 그 다음에 방합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그죠? 신유술, 이렇게 됩니다. 자, 방합각고는 고숙, 과신, 이걸 결정을 해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12신살에 요거를 찾는 방법 어떻게 할 거냐. 자, 삼합을 그대로 놓고 봐요. 자, 동지장화. 그래서 그대로 놓고 보면 신금이 뭐다? 지살. 자수가 장성살, 진이 화개살이에요. 그대로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충역, 재월. 자, 첫 번째 글자와 이거 충하는 거예요. 이거 동은 같다는 거고 충은 충하는 거예요. 세 글자와 각각 충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글자가 충하면 역마예요. 그러면 인신과 충하는 거 뭐예요? 신금과 충하는 거 뭐예요? 인신 충이죠. 그럼 역마살은 뭐가 돼요? 인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역마살이 있고 제살, 월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전천망육이 있어요. 전천망육. 전은 앞전자예요. 전천 망육. 자, 망신살은 이거기에 있죠. 그러면 두 번째 글자의 앞 글자다. 그러면은 두 번째 글자가 자수죠. 자수 앞에 글자는 뭐죠? 해죠. 해자축이니까 그래서 해가 망신살이 돼요. 그 다음에 후년 방거. 후는 뭐뭐 D라는 뜻이죠. D. 자, 이것은 중국의 약어고 중국의 간자입니다. 이게 후가 후년 컵. 자, 연살은 뭐죠? 연살은 도화살이에요. 연살은 후년. 그러니까 이 삼합의 뒷글자 신유겠죠. 유.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방합에서 신유술에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뭐다? 고신. 남자의 외로운 살. 좌측에 있는 것은 과숙. 여자의 외로운 살. 그러면 사오미, 신유술, 해 그러겠죠. 그러면 뭐죠? 여기는 미가 되겠죠.
미가 되고 고신살 아니 과수살은 그다음에 고신살은 해가 되겠죠. 그다음에 공망은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죠? 공망은 자 병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삼합이 뭐죠? 신자진이에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병신이죠. 요것의 앞 글자가 뭐죠? 요것의 앞 글자가 여기 똑같이 신자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앞선 글자가 뭐다? 진이죠. 자, 앞선 글자. 삼합의 앞선 글자에 그 다음에 두 글자 하나 더 순행으로. 그럼 뭐죠? 진 다음에 뭐예요? 사죠. 그래서 진사가 공망이 되죠. 진사. 진사는 병화 입장에서 보면 뭐죠? 요거는 식신이죠. 사는 뭐죠? 비견이죠. 그렇죠? 식신과 비견이 공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서 다 뽑아냈어요. 그 다음에 인정법을 볼게요. 인정법은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토, 수, 금, 그 다음에 비견 있고 여기 비견 있으니까 이거 다 뺄게요. 토, 수, 금, 비견 빼고 안 한 거 이거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간모가하고 을목을 하면 되겠죠. 인성이죠. 자, 갑은 편인이고 을목은 정인이죠. 자, 간목이 신금에 있다면 갑신절이에요. 갑신절. 그보다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을신태. 을목은 신금하고 있어서 을신태가 되죠. 이제 막 얘가 수정된 거. 아주 기운이 이제 막 생성된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자, 우리가 병신병에서 시작해서 자, 이 지장간에 좌에 놓여진 무임경 이거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신자진, 신유수를 가지고 연살, 망신살, 역마살, 고신, 과수, 공망을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인정법을 해서 이거는 앞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고 간목과 을목을 가지고 요거를 전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밑에서 쓰는 말을 이제 할 거 뭐냐면 자, 병자, 병궁, 생자, 병궁, 녹자, 병궁 이렇게 그 다음에 연살의 유금, 망신살의 해수, 그 다음에 역마살의 임목, 고신의 해수, 과숙의 미토, 공망의 진사. 그 다음에 인정법으로 절태, 인성이 절태에 들었다 그 말이죠. 인성이 절태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병신일존 12운성은 병이다. 병이라고 해당죠. 병이고 육치는 뭐다? 편제에 해당하는 사주다. 편제에 해당하는 사주로 여기 편제라고 그랬죠. 편제, 병신, 편제. 주변을 배려하고 관심을 받으며 의지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재물, 명예와 같은 세속적인 관심이 많다. 그래서 재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보다 재물에 관심을 많이 보이겠죠. 그런데 관도 지장한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름 재물과 관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 정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일지 병화, 일지 신금, 일간 병화, 일지 신금은 재주가 많고 원숭이잖아요. 원숭이. 그래서 원숭이기 때문에 재주가 많고 활동적이죠. 그리고 불이 쇠를 녹이며 물건을 만드는 형상이니 쉽게 배우지만 집중력이 부족하다. 자, 지장간에는 무임경 했어요. 식신평관 편제. 그리고 식신은 편제를 생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니 편제의 성향이 커지다. 자, 뭐가 있냐면 병신에서 무임경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관이고 이게 재고 이게 식신이죠. 그래서 토생금 식신이 편제를 생했다 그 말이죠. 식신은 편제를 생하고 에너지를 공급한다. 토생금으로 이렇게 생하니 편제의 성향이 커지고 그 다음에 식생제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모두 내 기운을 다 뺏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소 신약한 사주가 된다 그 말이죠. 신약하면 식생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비가 더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인성이 나를 생해주고 비겁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내가 아생식, 식생제, 재생관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장간의 식신이 뭐죠? 무토였죠. 무토가 뭐다? 병자, 병궁에 앉아있어요. 식신이 병자, 병궁이면은 뭐예요? 식신은 여자에게 있어서 자식이 되겠죠. 그렇죠? 남자에게 있어서는 처갓집이 됐고요. 자, 처가
자식. 그러면은 병에 앉았기 때문에 병이기 때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좋은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식신이 병자 병궁이니. 자, 볼까요? 너였으니 입이 짧고 식신은 뭐예요?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입이 짧고 까다롭고 그 다음에 식체는 물론 장 질환에 취약하다. 먹는데 탈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조연이양이요. 조연이양 뭐요? 자식이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자수성가 명식이다. 여명은 직주의 이동이 빈번한 자식과 원처학문녀이다. 자식을 멀리 떠나보낸다. 그죠? 왜 떠나보내야 되냐면 병궁이에요. 병궁. 자, 병은 12운성에서 병은 12신살이 뭐죠? 역마에 속하죠. 역마. 그래서 이 병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역마의 기운이 있다. 역마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있지 않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식신이 이 병궁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식신이 역마에 걸렸다고 하니까 나와 관련된 식신이 해당되는 자식이 해외로 또는 멀리 가서 공부를 해라는 거죠. 끼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멀리 보내라. 그래야만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애가 성공도 하고 그런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역마다 보니까 원처학문이 된 거죠. 공부할 때는 멀리 가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고 조년 이양.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는 오지랖이고 여기저기 관심 갖고 사회적으로는 호기심을 의미한다. 이거는 갑술명리학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오 박사님인가요? 그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남명은 처갓집이 멀리 있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아까 식신이 처가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왜 식신이 처가죠? 자, 나의 입장에서 처는 뭐예요? 처는 재성이죠. 처를 살려주는 건 뭐예요? 식생재죠. 그래서 처가가 식이 되는 거예요. 식상과 재성이 역마에 들면 돌아다니야 하므로 공부하기 힘들다. 요거는 역마에 돌아다니면 진짜 공부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사주를 볼 때 이 재성이 공부할 때 재성이 들으면 어떻게 되죠? 이 재성이 뭐래요? 제극인을 하죠. 인성을 극해버려요. 그러니까 재성이 들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저기 친구들과 어울려 돌아다닌다고 그랬죠. 공부를 안 하고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자, 이 역마도 마찬가지. 역마가 들면은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없다? 힘들다. 그래 머리에서 자꾸 잡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공부가 집중이 안 된다. 운때는 그래. 운때가 만약에 특히 역마운이 와도 그러죠. 자, 지장간의 식신은 병자 병궁 하기 때문에 역마의 사생지로 들어와 호기심과 오지랖이 넓어 돌아다니고 일찍이 집을 떠나 타관 객지에서 자수성가한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죠. 자, 사주원국의 식상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통관용신으로 작용하여 화술의 달인이 될 수 있다. 방송, 연예, 전문직, 업상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죠?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면. 식상은 내가 내 재주를 밖으로 뽐내는 거. 내가 내 손발을 빌려서 일을 하는 거. 내 재주를 펼치는 거. 다 그래요. 강의가 됐든 뭐가 됐든 내 재주를 뽐내는 겁니다. 자, 지장간의 평관은 보면 지장간의 평관은 뭐였죠? 임수였어요. 임수. 자, 병화에 있어서 임수는 평관이죠. 이게 뭐다? 생이에요. 생. 이게 장생이 났어요. 장생에. 신이. 자, 임수가 신금에게 있어서 장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병궁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관이 생에 들었으니까 뭔가 관적인 작용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다? 병궁에 들었다. 그래서 병궁은 뭐다? 역마죠. 돌아다니는 거. 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평관이 또 직업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천년부터 반듯한 직업과 생궁이기 때문에 그래. 장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업이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2년하에도 어떻게 된다? 이게 자체가 역마의 궁에 들었기 때문에 병궁에 들었기서 역마이기 때문에 멀리 출장이 많은 그런 직종이라는 거죠. 예컨대 경찰이라든가 뭐 선생님들, 군인들도 되겠죠. 군인들 이런 분들도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임하게 되고 여명은 공직자를 비롯한 사업하는 남편과 원처 인연하기 쉽다. 자, 여명은 사업하는 그러니까 원처 인연하다는 것은 이게 바로 옆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업하러 돌아다닌다.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런 말이죠. 아마 이게 이석영 선생님의 뭐죠? 사주sek경인가 그 이야기 나올 거예요. 병신일주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장사로 돌아다닌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아이도 가질 수 있까. 그래서 그 문장을 보고 제가 생각났던 게 메밀꽃 핀 무렵. 그 부분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병신일주는 이제 여기저기 막 돈 벌러 말에다가 뭐 재화를 싣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장사로 돌아다니다가 거기에서 또 눈 맞아서 뭐 이렇게 바람도 피우고 뭐 그러다가 애도 하나 낳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원천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만나도 멀리서 만나기 쉽다는 거죠. 자, 평관 장생이 사생제 병궁에 놓이면 출세력이 대단하다. 약관에 입신양명하기 좋은 구조다. 남명은 효심이 지극하고 현달한 자식과 인연이 있다. 왜냐면 자, 남자에게 있어서 관이 뭐죠? 자식이에요. 근데 자식이 뭐다? 생이에요. 장생.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 멀리 떨어져 살아라 그 말이죠. 왜? 궁에 있으니까. 궁은 뭐다? 영마니까. 자, 지장간의 평관들은 생자병궁으로 칙신이 수출하여 평관으로 작용하면 출세력이 높고 입신양명하기 좋다. 겁재정화가 평관임수와 암합하여 목으로 화하여 그 목이 일간 병화의 장생지기 또는 생해주는 것을 회두생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병신일주가 있는데 이 속에 신금 속에 뭐가 있어요? 임수가 있죠. 그런데 병화의 겁재가 뭐죠? 정화죠. 정임한 목을 하죠. 목이 만들어졌죠. 목은 뭐요? 목생화로 생해주죠. 이렇게 생해주도 되고 목은 간목에 있어서 생해 구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다? 겁재가 이렇게 평관이죠. 평관이 겁재와 합을 해서 누구다? 일주의 장생이 되어서 생해주는 구조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해두생이라 한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병화가 기운이 세지 않세죠? 세지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장간의 편제는 이제 편제를 볼까요? 편제. 자, 편제는 뭐가 있었죠? 의뢰에서 자, 병화가 편제니까 신무임경 경금이 있었죠. 자, 경금 시장간 있었죠. 이게 편제라는 거야. 자, 그게 뭐냐면 경금은 양의 금, 신금도 양의 금, 비견이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걸록이죠. 그러니까 녹이 됩니다. 그래서 녹자 변궁이에요. 자, 그러면 제주적인 그러니까 지장간의 그 경금, 이 경금 편제는 녹에 앉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이 있겠죠. 그러면은 재무가 관련해서 굉장히 힘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병궁에 앉았어요. 병궁보다 영마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돈은 벌 수 있다 없다? 잘 번다. 왜? 녹이니까 돈을 많이 긁어 모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역마살로 돌아다니면서 돈을 모으는 구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분주 다망한 가운데 업상이 재적 성취에서 관심이 많다. 그 대신 이제 남자 입장에서 재성이 뭐죠? 재성이 부인이죠. 부인이 어떻게 돼요? 녹에 앉았으니까 부인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현모양처가 되겠죠. 녹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병신일주는 현모양처를 만나는 팔자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만나는 것도 집 옆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만나기 쉽고 원처 인연하기 쉽다. 멀리 인연 두고 싶다. 그러니까 멀리 돌아다니면서 이 부인을 만나기도 쉽고 일단 부인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청고성이기 때문에 외롭다 그랬죠. 외롭다 있다 그랬죠. 근데 부인이 못났냐? 아니 부인이 잘났어요. 잘난 부인을 얻어놓고도 내가 장사하러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역마가 됐기 때문에 돈 벌러. 그래서 부인은 독수궁방하기 쉽죠. 그 다음에 남자는 장사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사생지의 녹자 변국이란 남명은 분명 작첩을 만들 수도 있다. 공방수를 두어서 부인이 시댁에서 혼자 그냥 기가는 경우가 있겠죠. 남자는 돈 벌러 다니고 이 부인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부친의 덕이 많아 사업한다면 부친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왜?
자, 재성이 뭐예요? 아버지니까. 편재가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와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버지하고는 뭐야?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비영신 일주 바삐 움직일수록 돈이 되는 운명으로 중년 이후 성재의 기운이 뚜렷하다. 성재라고 하는 것은 이룰성자죠. 이룰성자 재물이었죠. 그래서 재물을 이루는 기운이 뚜렷하다. 그 말이고. 지장간의 편재는 녹자 병궁으로 압록을 두어서 귀인 및 부모의 도움으로 평생 순탄하게 흘러가는 성향을 갖는다. 압록이 뭐죠? 암합리에 도와주는 거죠. 자, 재와 여자를 쫓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서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많다.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성은 절태가 병궁에 놓여 있으니 아까 인성은 뭐랬죠? 절과 태라고 그랬죠? 그다지 안 좋겠죠, 인성이. 그런데 또 뭐예요? 병궁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다방면에서 소지를 발산하기 쉬워도 한 곳에 오롯하지 못해서 장점을 살지 못한다. 병궁은 뭐죠? 역마라고 그랬죠. 돌아다닌다. 그렇죠? 자, 절태니까 뭐죠? 인성은 뭐죠? 어머니죠. 어머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공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인성이 절태가 병궁에 앉았으니 다방면에서 소지를 발산하기는 쉬워도 오로지 한 곳에 있지는 못한다. 비영신일주가 성공하려면 진득이 한 분야에 진력해서 한 우물을 파야 된다. 인성이 절대로 들어가니 심리가 불안한 상태다. 따라서 학자라도 품격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인성이 절대가니까 인성이 보리밥 뭐죠? 뿌어다는 보리자루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인성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은 뭘 그대로 뭐예요? 학문적으로 공부도 되지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이 불량한 거죠. 그러니까 뭐 각종 뭐 안 좋은 일에 연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뭐 한 박사라 하더라도 또 뭐 교수라 하더라도 안 좋은 일, 뭐 여러 가지의 그 신문에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일에 엮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일찍부터 학문보다 사업가적인 소환이 발휘해서 조직 내에 인정받기 좋다. 자, 모친과 인연에도 덕이 없고 항나한만의 변동이 심해서 학문적 성취를 기대하고 하다. 왜 항나한마가 있죠? 인성이 절대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요. 절대로. 자, 그 다음에 도화운 표수. 도화운에서는 유금이 있다고 그랬죠. 유금은 도화운도 되지만 병화에게는 뭐예요? 재성이 돼요. 자, 유금 재성이 도화운에서는 매간으로 탈재가 있다. 매간 득재가 뭐냐면 돈 주고 여자를 사는 거죠. 매간 득재. 그런 경우 뭐예요? 돈도 나가고 망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유금이 들어올 때는 이 도화운에는 이런 매간으로 인한 탈재가 있을 수 있다. 여성도 뭐 이런 유금이 들어오면 조심해야 되겠죠. 유가 들어오는 해에는 매간으로 인한 탈재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역마는 뭐라고 그랬죠? 인이라고 그랬죠? 역마는 인신충이죠. 자, 운에는 배우자궁이 흔들린다. 자, 예컨대 병신이 여기에 인목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인신충이죠. 그리고 뭐죠? 배우자 자리를 때리죠. 그래서 배우자 자리가 흔들린다. 불화가 될 수 있다. 인목, 역마운에는 사생지가 충하면 남명은 공방수가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해수는 뭐냐면 망신운이에요. 자, 해수가 오면은 망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는 뭐 육해 있잖아요. 그 해의 작용이라고 한다고 해요. 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인성 편제는 절대 병궁에 놓여 순수 학문보다는 재의 성취에 관심이 많아서 학문보다는 사업가적인 소환을 발휘한다. 자, 이번에는 병신일주 직업과 재물을 보겠습니다. 자, 재물은 좋다고 했죠. 자, 직업은 편관이겠죠. 임수와 계수, 편관 정관인데 생사로 들어와요. 그런데 병궁에 들어오니까 이거는 또 역마가 되겠죠. 자, 직업으로는 세속적인 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에 적합하다고 보면 팔자에 수와 목이 있으면 직장에 인연이 있고, 자, 신이 있는데 수와 목이 있다. 그 뭐죠? 수는 관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은 나를 생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인상생 되잖아요. 관인상생. 그러면 잘 되겠죠. 직장과 인연이 있고 토 글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토가 있으면 토국수로 이걸 깨버리죠. 그러면은
관보다는 뭐예요? 사업을 하려고 하겠죠. 토가 많으면 토국수로 관인 수를 깨버려서 그러죠. 토국수로. 자, 비용신일주는 관기확관을 지녀서 지혜가 밝고 학문이 뛰어나서 교육자로도 성공할 수 있다. 공무원이 되면 승급 승진이 아주 빨라서 입신 출세하는 그러한 직에 있어서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 사주에 식상이 잘 발달됐으면 전문직을 포함해서 방송연예가 화나 또 뭐가 있어요? 식상이 발달되죠. 특히 상관,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거 이런 경우에도 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개그라든가 이런 코미디 업계에서 또 잘할 수 있다. 겁재 정화운의 욕패가 평관 장생과 암합하여 그게 뭐였었죠? 임수죠. 정임 한목을 한다고 그랬죠. 암합하여 역마에 놓이면 분명 직업 이동이 있다. 겁재 운의 욕패가 평관 장생과 암합하면 평관이 어떻게 돼요? 암합을 해서 이 목을 만들어서 정임한목 목을 만들어서 목이 뭐예요? 병화를 생해진다고 했죠. 목생화로 그럴 경우는 직업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정해 겁재운에는 지장간 임수와 암명하여 직장 내 또는 사업 이동이 많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보면 자, 병신일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대체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원처사업,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업이죠. 원처사업, 멀리 떨어져 있는 원처사업과 일관된 직종에 임하는 것이었다. 압록을 두어서 귀인의 조력으로 평생 순탄하여 문창과 관기약관도 있었죠. 그러니까 좋죠. 승진 승급하고 유리한 구조다. 병신일주는 해외와 인연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신사에 있었죠. 인신사에. 인신사에, 역마에 있어서 인신사에. 이는 뭐라고 그랬죠? 뭐 중국이나 유럽. 신은 뭐라고 그랬죠? 북미, 뭐 캐나다, 미국. 사는 뭐라 그랬죠? 사는, 해는 이게, 아시아라고 그랬죠. 아시아. 사는 뉴질랜드 뭐 이런데 이런 쪽과 인연이니까 신이니까 북미 쪽과 관련이 있겠죠. 병신일주는. 그래서 병신일주는 타국 해외와 연관이 있고 재정계통, 무관, 외교, 외국 상사계통에 적합하고 애화 획득에 능숙능란한 사주다. 뭐다? 해외 무역을 하는 게 좋다 그 말이죠. 해외 무역을 하는 게 좋다. 기계, 무역, 관광, 윤수업 뭐 보시면 되고 교육, 의학, 문인, 교수직, 컴퓨터 관련. 자, 컴퓨터 관련도 괜찮은 게 화가 많으면 컴퓨터 관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동서남북을 주의하고 다양하게 장사를 한다. 달변에 말 잘하고 사교성이 좋아서 돈 버는 재주가 있다. 뭐 이런 거 다 하고 이런 거는 화에 관계된 거겠죠. 화. 그런 어떤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직업으로는 뭐 금융업, 투기 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학자도 괜찮고 교수도 괜찮고 사주 흐름이 좋을 경우 가라앉는 성향을 보이지만 활동적이면 능력 있는 남편 아내와 인연이 있고 흐름이 순조롭지 못하면 남자의 경우 가장 노릇을 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의지해서 살고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한다. 여자의 경우 남편에게 의지하기보단 남편 대신 가업을 책임지게 된다. 본인 또한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집안에 안주하기보다는 무엇인가에 도전하고 나서는 것을 좋아한다. 태양 안의 원숭이나 실증을 이렇게 안 쓰죠. 실증을 잘 내니 한 곳에 진득이 있지를 못하고 그래서 직장 생활하기보다는 원처와 관련된 뭐다? 사업을 많이 한다. 원처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편제와 정제를 보겠습니다. 자, 정제를 보면 이거는 뭐다? 재물은 녹이에요. 녹이나 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재물은 아주 좋죠. 자, 이재 능력이 뛰어나고 활동성이 강한 성모이다. 불이나 쇠를 녹여서 기물을 만드는 형상이고 다재다능하고 타인을 모방하는데
모방하는데 선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일가견이 있다. 자, 모방은 국가로 말하면 모방 잘하는 데가 어디죠? 일본이죠. 일본이 병화 이 맞나요? 아니죠. 해수였죠. 그러니까 어쨌든 모방하는데 일가견이 있다. 병화의 병신일주가요.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기질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통관 역할을 해주면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생 금이죠. 그걸 하죠. 근데 만약에 얘가 토가 있다. 그러면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통관을 시켜준다고 했죠. 통관 시켜준다. 이걸 통관용신이라고 했죠. 통관 역할을 해주면 화생토, 토생금으로 식성이 발달하면서 화술의 대가이고 방송계에 인물이 많다. 뭐 MC라든가 개그맨의 인물이 많대요. 일지 편제는 투기전 성향으로 불안한 경우가 많은데 머리가 좋기 때문에 돈이 안 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과감하게 잘라내고 실패하게 되더라도 빠르게 재개성공할 수 있다. 사주 원국에 사와 오화가 있으면 한 곳에 집중하니 큰 돈을 벌고 신금, 유금은 재물을 얻어도 본인이 감당하지 못해서 내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한번 볼까요? 자, 사와 오화가 있다. 그건 뭐죠? 강해지죠. 뭐다? 신강하게 되죠. 신강하게 되니까 이 재물 컨트롤 능력이 있죠. 그래서 내 재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돈을 벌 수 있죠. 반면에 자, 병신인데 병신일주인데 이번에는 신금하고 신금 위에 있죠. 신금하고 밑에 지지에 유금이 있어요. 그 뭐죠? 이거는 병화 입장에서는 병신 합수로 가버리죠. 병신 합수면은 병화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본성을 잃어버린다고 했죠. 병신 합수에서 뭘로 바뀌어요? 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합을 해서 수로 바뀌어버리니까 자기 본성을 잃어버린 거죠. 병화 일간에서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인이 감당하지 못해서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내실게 되게 된다 그 말이죠. 지구력이 약하다. 그래서 용두삼이라고 했죠. 정서불안, 원에서 어느 심리적인 작용으로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매우 경솔한 처신으로 손재를 이어주는 경우도 있다. 병신일주는 머리가 비상하고 새로운 일에 손대기를 좋아하며 고집이 세고 자신의 직감력으로 꿈을 현실화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 좋은 이야기죠. 성공도 실패도 쉬운데 실패에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횡재에 있어서 경거망동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사주다. 사교성이 좋고 재주가 비상하고 특히 돈 버는 방면에는 일가견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뭐예요? 재성이 전부 녹왕으로 들어와 있어요. 녹왕으로 들어와 있다. 뭐가 재성이? 세일즈면은 병화의 대표적인 표상이다 그 말이죠. 공사의 구분이 확실하고 근면 성실하다. 병신일주는 정록을 합하는 글자인 암록을 사주 진역기에 재물의 궁함이 없고 보이지 않는 귀인의 조력으로 평생 안락할 사주다. 암록은 천호신조를 의미하고 현철을 맞이하면이 처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애정이 좋긴 좋은데도 불구하고 뭘 할 수 있다? 외도를 한다. 자, 병신일주는 신금은 청고성을 가져서 외로워요. 그런데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돼요. 돈 벌러. 근데 부인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부인은 시댁에서 어른 모시고 잘 살고 있고 나는 돈 벌러 여기저기 막 동네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돈을 들고 다니면서 돈 벌러 다니면 재성이죠. 재성은 뭐예요? 여자죠. 그러니까 여자가 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재성이 녹이기 때문에 뭐다 재성은 부친이죠. 부친의 재물이 뭐다 노광이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부친의 유업도 양호한다. 그러니까 부친의 돈이 종잣돈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재주가 많고 활동적이지만 역마의 기운으로 불안정하고 사주에 금, 화가 많으면 인생의 성패가 여러 번 나타나며 특히 화재, 홍수로 인한 피해를 주의해야 된다. 자, 가족관계를 보겠습니다. 가족관계. 가족관계 보면 어려서 아버지를 잃거나 부모가 무능해져서 부모 덕이 바깥데 운명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건 좀 갖고 오긴 했는데 좀 설득력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지장 간의 재간과 식관이 독립하여 연애운이 빠른 경향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신이 있죠.
병신이 있고 신금성에는 무토가 있고 임수가 있고 경금이 있죠. 자, 무토는 식신이죠. 식신이고 임수는 뭐죠? 관이죠. 남자가 됐고 경금은 뭐가 되죠? 재성이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은 뭐죠? 관이죠. 자식은 뭐죠? 식신이죠. 그럼 뭐죠? 이거는 여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남편과 자식이 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에게 있어서는 재성과 자식이죠. 재성은 뭐죠? 처죠. 자식은 뭐죠? 관이죠.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자, 남자에게 있어서는 재성과 관성이 있어요. 남자는 재성과 관성이 있어야 가족을 이루죠. 처와 자식이 있는 거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과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관성과 식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재관이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서로 배우자나 자식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자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죠? 남자나 여자나 이 병신일주는 빨리 가족을 꾸릴 수 있다. 그 말은 뭐야? 빨리 결혼할 수도 있고 연애도 그만큼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관과 식관, 재관은 뭐겠어요? 당연히 남자 입장에서 부인과 자식이 되고 식관은 뭐죠? 여자 입장에서 남편과 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같이 있다 그 말이죠. 이 병신에 같이 있다 보니까 연애운이 굉장히 빠를 때가 있다. 빠르다 그 말이죠.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연애를 하면서 학업에 소홀해지니 부모와의 갈등이 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지 못하니 학문보다는 이성과의 교제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이성의 교제를 끊어야 되겠죠. 그래야 공부를 하겠죠.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연애가 가능하며 좋은 배프를 만날 수 있지만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는 결혼 생활이 결정된다. 병신일주는 일반적으로 부부간 금술이 좋다고 그랬어요. 나쁘지 않아요. 좋고 현명한 현모양처를 두는데 바람을 피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영화가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런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 한구석에 청고성이 있어서 외로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이 있다. 외적으로는 밝아 보여도 외로운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이성에게 의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다른 이성에게 쉽게 유혹당하고 외도할 가능성이 높다. 자, 병신일주는 신은 고예요. 청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성의 그 상대를 동경한다. 병신일주는 일견 밝아 보여도 신고의 혐침으로 고독한 가운데 사생의 역마를 뒀으니, 자, 임목, 신금 이런 거 있죠? 사생의 역마를 뒀으니 바삐 돌아다니기 바쁘고 양처, 좋은 현모 양처가 인연을 맺어서도 스스로 본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병신은 자, 식재관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 아까 얘기했어요. 식재관이다 보니까 재관과 식관이 같이다 보니까 독립해서 부정포태라는 것은 혼전 동거 또는 혼전 임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재관이 병지의 노인이 병지가 역마라서 원처 인연하기 쉽다. 멀리 떨어져 지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많은 재능과 출세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 있는 아내, 처갓집덕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청고성으로 인해서 외로움으로 부부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좋지만 다른 이성을 그리워할 수 있다. 병신일주 남명의 경우는 일지에 편제로 처외 유첩, 처외에 다른 첩이 있을 수 있고 본처와 공방수를 겪는다. 영웅격으로 공명심과 출세력이 강하고 사교적이고 활기찬 성부이다. 자, 병신일주 남명은 사주 원국에 재성이 하나 더 있으면 당연히 바람을 피울 수 있다. 재성이니까 그렇죠. 여자가 되니까 재혼하는 경우도 있다. 사주에 금이 여러 개 있으면 뭐예요? 재성이잖아요. 장가를 여러 번 가는 경우가 있다. 화의 입장에서 병화 입장에서 금은 뭐죠? 재성이죠. 재성은 뭐다? 여자니까. 그렇죠? 여러 번 가는 경우가 있고 토의 기운이 강하면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가죠. 그러면 기가 센 철을 맞이하는데 왜냐하면 내 기운을 빼가지고 토를 생해주고 토가 재성을 생해주니까 제가 어떻게 힘강해지죠. 제가 힘이 세지죠. 그래서 차가 기운이 세이다 그 말이죠. 그런 경우 차가 기가 센 철을 만나는데 신강한 사주는 본인이 주도권을 갖지만 신약하면 끌려다니게 된다. 이런 모습은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벼운 성향 때문에 보이는데 그래도 부부 사이가 유정해서 금방 가정으로 돌아오니 파토는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처덕이 두텁고
처의 권한이 강한 사주인데 총각 득자할 가능성도 아까 이야기했죠. 재관 독립, 그 다음에 식관 독립,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자손이 귀하게 되어서 가문을 빛낼 사주다. 병신일주 사주의 지지에 목이 한 개뿐인 남성의 경우는 집안의 안을 극하고 한번 해볼까요? 병화가 있고 신금이 있는데 지지에 목이 하나다. 목생화가 되겠죠. 화극금을 하겠죠. 그러면 철을 더 극하겠죠. 집안의 아내를 극하고 인색하며 다른 여인에게 호하다. 아내가 밖에 애인을 둘 수 있으나 여성이 경직근을 치고 가정을 지킨다. 수가 3개인데 무목이면 자 이번에는 병신일주인데 수가 3개나 돼요. 그런데 목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일주 병화가 극을 받아버리죠. 금생수 금성수에서 수극화 받아버리죠. 그러면은 무목이면 자만심과 명예에 가득 차서 인생을 그르치기 쉽다. 뭐죠? 관에 대한 생각은 강하지만 내가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죠. 수로 극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신약해지고 자기는 신약해지고 관에 대한 생각만 강해지고 자 병신일주 여명의 경우 대체로 남편 복은 순탄한데 특히 남편이 타지에 가거나 주말부부를 하면 더욱 좋다. 병신일주 여자 명조의 경우는 남편 복은 순탄하고 남편이 타지에 가거나 주말부부 하면 좋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처부부. 왜? 영마니까. 영처. 뭘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상대에게 자신을 맞추려는 성격으로 육체적인 관계보다는 정신적인 사랑과 이상적인 상대를 갈구하는데 남편의 복은 있는 편이다.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내조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시댁과 사이는 좋지 않다. 시댁과 사이는 좋지 않다. 고통을 받으며 잔병치레가 심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래서 시댁과는 떨어져 살아야 되겠죠.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살면 안 되겠죠. 자, 병신일주의 경우, 여자의 경우에 시댁에서 살거나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부대끼기 쉽고 잔병치레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동서남북을 주의하고 일을 하는 중에 이성과 애정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고 내조가 훌륭하고 남편에게 헌신하다. 시가의 식구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잊기 쉬우며 병궁에 현침이 있기에 자칫 건강에 이상이 있어 신체 장애를 가질 수가 있으므로 절대 시댁에서 이게 갈등 겪고 살면 안 되겠다 그 말이죠. 본인이 나와서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는 게 낫다. 음양이겠죠.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한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혼하면 대부분 해로한다. 병신일주 여성의 경우에 사주 지지에 목이 한 개뿐이면 음탕하기 쉽고 욕심이 많으며 수가 3개고 무목이면 숱한 남성과 인연을 맺는다. 이것도 왜 그럴까 한번 볼까요? 자. 병신에 자 아까 목이 하나 있으면 목생화로 강해서 재성을 더 누르죠. 그러니까 재를 누르기 때문에 재를 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그럴 수 있고 재생관 하니까 재생관이 생겨주니까 수가 많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관이 많잖아. 이 남자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목이 있으면 좋겠죠. 수생목 목생화 되니까. 그런데 목이 없으면 수가 많다는 것은 관이 많다는 거니까 많은 남성과 인연을 맺는다. 병신일주 여명은 여연살을 가진 사주다. 여연살이란 여성이 사주 일지에 편관을 암장하고 있는 경우도 아까 편관이 있었죠. 뭐죠? 임수가 있었죠. 임수. 있는 경우로 배우자 몰래 밖에서 배우자 위에 애인을 두고 정부와 노란한다는 의미 유사하다. 그러므로 여인살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부부 갈등으로 인한 망신살의 우려가 매우 큰 경우에 뭐다? 주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병신일주가 신사일주 만나면 좋겠죠. 그렇죠? 자, 병신일주가 신사를 만나면 병신합수, 사신합수 그잖아. 천간과 지지가 합을 하죠. 그러니까 신사와 병신은 해로하겠죠. 제일 안 좋은 건 뭐예요? 이민이겠죠. 이민. 임수와 임목이 충을 하고 극을 하고 인신 충을 하죠. 그러니까 천간과 지가 다 충을 하니까 이민은 안 좋겠죠. 둘 중에 하나 있으면 괜찮다. 자, 가족의 인연을 보면 아버지와 인연이 깊은 편이다. 아까 뭐라 했어요? 아버지는 뭐죠? 재성이죠. 편재죠. 정확히 말하면 재성이 뭐가 있었어요? 녹에 있었죠. 녹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편이고
모친과는 인연이 약하다. 이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절태라고 했었나요? 절태로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약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자식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덕이 있는 편으로 활동적이고 총명한 자녀를 낳고 효심도 깊기 때문에 귀하다고 보지만 바람을 피우다가 아이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 자식의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덕이 있는 편이다. 병신일주의 역마 식신은 일찍 고향을 떠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뭐다 이거는 조년이항이라고 했죠. 조년이항. 고향을 일찍 떠나라 그 말이죠. 부성애는 받지만 모성애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금은 우울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받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는다 그 말이죠. 병신일주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우울한 내면을 갖고 있는 거죠. 부성보다는 어머니 사랑을 더 받고 싶겠죠. 보통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병신일주는 진사가 공망이에요. 진사는 뭐냐면 진은 식신이죠. 식신이고 사는 비견이죠. 비견과 식상이 공망이니 자식, 비견은 뭐죠? 형제죠. 식신은 뭐요? 자식이겠죠. 남자에게는 이제 처가가 되고 여자분에게는 자식이 되겠죠. 이런데 공망을 맞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과 형제덕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덕이 없다고 하는 거죠. 공망을 맞아버리는 것은 그 영향력이 없는 거죠. 자, 공망은 진사가 없기 때문에 수레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천문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영감이 뛰어나다. 병순일주는 좀 영감이 있다. 진사 수레는 찰나지망인데 진사가 공망이므로 맞은편 수레를 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찰나지망 쌍을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오 옆에 진사가 있죠. 진사, 오미, 얘가 유금 되겠죠. 신유, 술해가 되겠죠. 이렇게 술해. 자, 이게 진사가 공망이 맞아버리면 맞은편에 이렇게 서로 대각되죠. 이게 뭐죠? 수레죠. 이게 수레. 이게 진사. 그래서 찰나지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진사 쪽이 공망이 맞으면 수레 쪽으로 간다 이 말이죠. 자, 건강을 보겠습니다. 건강은 아프시면 어디 가라? 병원에 가시라. 병원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일지에 병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또 형충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충형을 당하면 운의 상신, 몸을 다칠 일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몸을 다칠 업종에 근무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업상 대체가 돼서 괜찮다는 거죠. 자, 몸을 다칠 일 뭐가 있어요? 군인, 경찰, 검사 이런 거 있죠. 좀 터프한 직업들 이런 것들이 업상 대체가 되니까 괜찮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몸에 다칠 운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 말이죠. 일지가 병이기 때문에 병 건강에 신경을 써라는 거죠. 병이기 때문에 자, 병은 그리움이 많다.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나갈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죠. 그리움이 많은 별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챙기는 총무가 옵니다. 저건 좀 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기 위해서 총무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건데 이 병신일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을 많이 하겠죠. 근데 병화의 속성이 뭐예요? 태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무보다는 그룹의 리더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사람 모이고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지만 자기가 총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리더가 되려고 하겠죠. 병신일주는 대체적으로 폐, 대장, 소장 이게 뭐예요? 전부 신금에 해당되는 거죠. 신금에 관절계통의 질병을 조심해라. 심장은 뭐죠? 병화에 관계된 거고요. 약하고 불면증이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명랑에도 우울 증세가 있고 심하면 정신질환을 유발한다. 사주에 심장이 약하거나 불면증이 시달릴 수 있고 청력이 떨어지고 고혈압을 조심해라. 이것도 화에 관계된 거죠. 기침, 천식, 편도선, 호흡기 질환 염려되고 요통, 관절염과 대장에도 질병이 우려된다. 병신일주의 사주가 목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신금이 노골노골하겠죠. 목생화로 화를 생해주고 신금은 화극금을 받아서 노골노골해지겠죠. 그럼 신금에 해당되는 게 뭐죠?
폐와 대장이죠. 폐와 대장이 허약해지겠죠. 그래서 색을 바뀌고 목이 한 개만 있고 토금이 닿으면 간과 다음에 질병이 들어오기 쉽다.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요건 이해되시죠? 목화 많으면 이 화극금으로 신금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신금에 해당되는 폐와 대장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응신일주가 있는데 목이 한 개만 있고 토금이 많다. 그러면 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다치겠죠. 그쵸? 목이 다치니까 목이 뭐요? 간과 담이죠. 그리고 비응신일주에 목이 많으면 어떻게 되세요? 목이 많으면 불때주는 거잖아요. 뜨겁게 불때주잖아요. 화가 어떻게 돼요? 더 가열차게 뜨겁겠죠. 그럼 성질이 어떻게 돼요? 불같고 언성이 높고 욕도 잘하고 흉폭해지고 통제가 안 되죠. 그렇죠? 이럴 때는 뭐가 있어요? 수가 와서 통제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수 대신에 목만 많으면 사람이 훨씬 더 다혈질로 가겠죠. 조폭에 가깝게. 자, 병신일주 사주가 금수다 하면 자, 병신일주가 금이 많다. 수가 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이거만 작살나는 거죠, 병화만. 금생수, 수국화. 이렇게 되죠? 심장, 소장이 약해져서, 심장은 당연히 화에 관계되니까 약해져서 빈혈 증세가 있고, 수가 한 개이고, 화토가 많으면,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면 신장과 방광에 질병이 들어오기 쉽다. 특히 미술이 있는 경우라면 당뇨병을 염려해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어신일주 경우는 수재와 화재가 조심해라. 수재나 화재에 조심해야 되므로 물가에서 물놀이 할 때 조심해라. 그리고 보험에 가입해라. 특히 임신, 임자, 임진, 수왕운에서 편지 풍파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에 방해될 때 조심해라. 수운에 조심하라. 물놀이 조심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타를 보면, 자, 봄에 태어난 병신일주는 머리가 좋다. 그렇지만 예민한 성격이고, 여름은 사업가 계절. 화가 강해지니까 그러겠죠. 화가 강해지니까 화급금, 더 재물에 대한 생각이 가정하겠죠. 여기는 이제 봄은 뭐죠? 목이니까 목화통명이 되겠죠. 목화통명으로 되니까, 공부나, 뭐 이렇게 목화통명으로 가겠죠. 여름은 화가 강해지니까 금을 더 녹이려고 하겠어. 재성을 더 재물을 탐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까지 강하겠죠. 겨울생은 조심스럽겠죠. 자기가 꺼질 수 있으니까 수국화로. 자, 병신일주는 양일생에 병이 들어서 문창귀인이라는 길신을 사주에 지녔기 때문에 지혜롭고 총명하고 재주가 출중하여 공부를 잘하고 학문을 통해서 좋은 직위를 가질 수 있으며 모든 흉사를 만나도 길신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추리력, 발표력, 예지력이 뛰어난 사주인데 여성의 경우라면 소녀 시절 문학에 심취하는 사주다. 문창귀인의 작용은 천월귀인이나 천월이덕과 유사함인데 오행의 상관적 수기발로로 문학, 기계 등에 뛰어난 재능가 있다. 일지에 문창귀인이 깔렸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서 어린 시절에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큰 성과는 거두기 어렵다. 더욱이 관기학관을 놓아서 외견상 선이 굳고 호방한 인상을 주는 가운데 문창귀인이 작용하여 지혜에 집중하고 다양한 재능으로 말미암아 비록 공경에 처해도 능히 대업을 성취할 수 있다. 일지가 천고성이라 아까 얘기했죠. 천고성이라서 외롭다. 천고성이라서 외롭다. 그래서 또 진사의 공망을 보아서 현실적으로 명리에 연연해서 자칫 대업을 그르치기도 쉽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강하기 좋죠. 일단은 병신일주는 신강에 좋겠죠. 왜 재물을 할 수 있으니까. 신강하면 궁겁쟁제로 해서 병의 역마로 업상에서 성공을 하겠죠. 돈 버는데 대단히 바쁘고 또한 바쁘게 움직이고 움직인 만큼 돈을 벌어요. 이게 제자는 이제자가 아니겠죠. 이제자겠죠. 성제하게 된다. 반대로 신약하면 제다 신약으로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유시무종.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경향을 보인다. 사주가 신왕하여 조화가 잘 되어 있음이 필요조건인데 신약사주의 식상이 퇴거하거나 형충 공모하는 경우라면 불성함을 알아야 된다. 병신일주 사주원국에 인이 월시에 있는 경우라면 기이한 사고와 구설수에 자주 오르고 배신도 당하는 성보이다. 특히 사가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현상이 더욱 분명해진다. 병신일주는 대개 시력이 약하기 쉽고 병신일주는 낙정관살, 뭐예요 이거는? 이 우물 같은데 떨어져서 물에 빠져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액, 물과 관련된 흉살이 염려된다. 이 낙정관 이살은 무물, 웅덩이, 맨홀, 강물에 빠지는 종류의 행액이다. 이것도 앞에서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지지에 인신사에 역마 글자가 많을 경우는 객사하는 경우가 있다. 자, 원래 이 병신일주는 뭐다? 병신일주는 뭐죠? 이게 병이라고 그랬어요. 병. 12음성으로 병이고, 이거는 12신하는 말은 뭐다? 역마라고 그랬어요. 역마. 그러니까 역마. 돌아다니다 뭐예요? 돌아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객사할 수도 있다.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병신일주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자, 병신일주는 재주가 많고, 그 다음에 돈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괜찮고, 부인도 잘 얻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나쁘지 않아요. 식재관이 다 있잖아. 식재관이. 그런데 단점보다 이 병신일주는 밖에서 보이는 화려함 대신에 안쪽에 가면 청고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외롭다. 외로운 이 청고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로워서 이성에 대한 유혹이 약하다. 그래서 바람을 피우거나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상으로 병신일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